아마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먼 나중에 손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떼 아저씨 또는 라떼 아줌마라면서 조금은 핀잔을 들으면서도 2020년은 이제껏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한 해였다라면서 우리가 겪은 코로나 전염병에 대해서 이야기 보따리를 한가득 풀어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설사 그것이 가족이더라도 5명 이상은 만나서도 안 되고, 모든 음식점이 9시에는 문을 닫아야 했고, 1년 동안 많은 나라가 국경을 걸어 잠그면서 자유롭게 여행도 하지 못하는 시기는 우리 생애 2020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회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2020년은 개인에게도 기업에게도 국가에게도 너무나 힘든 한 해였습니다. 말 그대로 코로나로 시작해 코로나로 끝난 한 해였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파산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에 한 한국 기업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메털입니다. 1903년 12월 14일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주 시골 마을에서 한 형제는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과연 형 동생 중 누가 비행기 조종관을 잡을 것인가를 두고 치열하게 고민하다 결국 동전을 던져 결정하기로 합의하고는 동전이 하늘로 던져집니다. 동전은 앞으로 떨어졌고 약속대로 형인 윌버가 조종관을 잡기로 결정됩니다. 그는 나무와 천으로 만들어진 비행기 조종석으로 기어올라 엎드린 채로 준비를 마쳤고, 이어 동생이 엔진에 불을 붙인 후 손잡이를 잡아당깁니다. 그러자 이 비행기는 경사로에 설치된 철로를 따라 서서히 미끄러지더니 15m가량 지난 후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는 3초를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날다 엔진이 꺼져버렸고 곧바로 모래사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조류가 아닌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비행에 성공한 최초의 기록이었죠. 바로 라이트 형제와 플라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수차례에 걸친 시도 끝에 라이트 형제는 약 45분 동안 비행하는 데 성공하면서 드디어 비행기라는 물체가 인류사에 등장합니다. 하늘을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며 나도 저렇게 자유롭게 날고 싶다는 꿈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공통된 꿈이었고, 자유를 갈망하는 인간은 언제나 비상을 원했죠. 하지만 인간이 하늘을 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새들처럼 날개를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공중에 뜨는 순간 중력의 영향으로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누구나 원하지만 누구도 하지 못하는 것이 하늘을 나는 것이었습니다. 라이트 형제의 성공 이후로 유럽에서는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인간이 생존을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야 하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기술 발달을 촉진시킵니다. 라이트 형제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비행기는 국가 방위 차원에서 활용되기 시작했고, 실제로 그 기간 동안 비행기 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연합국과 추축국 양측은 모두 20만 대 이상의 다양한 비행기를 제작해 무기로 활용했고, 일단 비행기가 뜨는 순간 어떤 무기가 떨어질지 알 수 없어 방공으로 숨어들어야 하는 무서운 존재가 됐습니다. 이후 2차 대전까지 거치면서 인류의 비행 기술은 나날이 발전했고, 날이 갈수록 기술력이 축적되면서 더 크고 더 안전한 비행기들이 등장했죠. 라이트 형제가 뿌린 씨앗은 세계대전을 거치며 열매를 맺었고, 전투기의 발전과 함께 여객기의 발전도 이뤄냈습니다. 전세계 하늘을 날아 여객을 실어 나르는 여객기는 현재 2만 대에 이르며 연간 25억 명의 인간을 전세계 곳곳으로 데려다 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유롭던 사람들은 2020년 코로나 때문에 강제적으로 해외여행이 금지됐고, 여행을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국가가 강제적으로 국경을 봉쇄해버리니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행사와 항공사들인데요. 지난 2020년 하나금융연구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업종별 매출 증감률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약 230개 업종 중에서 매출 감소가 가장 큰 업종은 단연 여행사였습니다. 매출 감소 상위 9개 업종에서 여행사, 면세점, 항공사가 각각 1, 2, 4위를 기록했습니다. 여행사의 경우 전년 대비 마이너스 78%를, 면세점은 마이너스 73%를, 항공사가 마이너스 67%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한국을 대표하는 전문 여행사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등은 2020년 1월을 제외하고는 제로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직원이 유급휴가를 거쳐 무기한 무급휴가에 들어가 말 그대로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사실 거의 세트로 구성되는 업종이다 보니 여행객이 줄면 여행사도, 면세점도, 항공사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 항공사들은 지옥 같은 2020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낸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바로 대한항공입니다.
지난 2월 4일 대한항공이 공시한 잠정 실적에 따르면 2020년 매출은 2019년 대비 60.2%에 그친 7조 4,050억 원에 그쳤습니다. 해외 여행객을 수송할 수 없으니 어마어마한 매출 감소가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2020년 영업이익은 2019년보다 고작 16.8% 낮아진 2,38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대기업이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할 수 있지만 2020년은 항공사에게는 최악이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대단한 선방입니다. 2019년과 큰 차이는 없었으니까요. 특히 4분기 영업이익은 1,465억 원으로 전망치 1,300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죠. 그런데 글로벌 주요 항공사 중 영업이익 흑자를 낸 곳은 딱 한 곳, 대한항공뿐이어서 더욱 놀라웠죠. 미국의 델타항공, 아메리칸 에어라인,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합작사인 프랑스 KLM 그룹은 정부로부터 수십조 원에 달하는 공적 자금을 지원받았지만 작년도 영업 손실이 무려 10조 원 이상을 기록했는데요. 대한항공은 오히려 흑자를 기록하면서 부러운 시선을 한몸에 받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대한항공은 어떻게 전 세계 항공사 중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게 된 것일까요? 비결은 화물운송 덕분입니다. 지난해 대한항공은 화물운송 매출이 무려 4조 2,507억 원으로 2019년 대비 무려 66.2%나 급증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항공사들이 여행객이 줄어들면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화물기 운송을 대폭 줄인 반면 대한항공은 오히려 화물 수송을 늘렸죠. 대한항공이 보유한 23대의 대형 화물기를 풀가동시켰고 여객기 2대도 화물기로 개조시켜 여객이 아닌 화물을 실었습니다. 실제로 대한항공이 2020년 여객기를 개조해 항공화물을 운송한 횟수만 무려 4,500편이 넘죠. 여기에 항공화물 운임이 급등하면서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북미 홍콩 노선의 항공화물 운임은 킬로그램당 8,000원으로 2020년 1월에 3,300원과 비교해 2배가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국제선 운항 편수가 줄고 항공사들이 화물 운송을 줄이면서도 공급이 줄어드니 화물 운임이 급등한 것이죠. 사실 무역 거래를 위한 화물 운송에 있어서 항공기는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는 운송 수단입니다. 운임이 비싸기 때문이죠. 그래서 운임이 좀 더 저렴하고 많은 수량을 적재할 수 있는 선박을 이용한 해상 운송이 주를 이루는데요. 한국의 경우 수출입 화물의 99.7%가 선박을 통해 운송되고 있으며 원유와 철광석, 석탄 등 원자재는 100% 해상 운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공기는 선박에 비해 시급을 요하는 물품이나 고가의 귀금속을 운송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선박의 가장 큰 단점은 거리에 따라 한 달 이상이 소요될지도 모르는 운송기간입니다. 우리가 택배를 시키면 빠르면 오늘 저녁, 늦어도 내일은 받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는 것처럼 수입하주의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빨리 화물을 받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항공기로 운송하려면 운송기간이 짧은 반면 운임이 너무 비싸고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충분한 화물을 운반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대한항공은 여객을 운송할 수 없게 되자 항공화물의 단점을 보완하기 시작했죠. 즉 사람이 앉아야 할 기내 좌석에 화물을 싣는 발상의 전환을 한 겁니다. 지난 2020년 6월 11일 대한항공은 코로나 여파를 타개하려는 방책으로 기내 좌석 공간에 화물을 수송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해 시카고로 향하는 여객기에 사상 최초로 카고 시트백을 장착한 것이죠. 총 167만 장의 마스크를 담은 카고 시트백은 기내 좌석에 짐을 실을 수 있도록 특별히 주문 제작했죠. 카고 시트백 1개당 225kg의 화물을 담을 수 있는데요. 인천공항 역시 항공업계의 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카고 시트백을 항공화물용 장치로 인정해 신속히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했고 관세 등 세금도 면제해줬죠. 이전까지는 기내 오버헤드빈을 활용해 화물을 운송한 적은 있었지만 손님이 제로인 상황에서 기내 좌석을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화재 등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여객기 화물칸과 오버헤드빈 외에는 화물을 실을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화물 수요가 급증하고 항공사의 요청이 잇따르자 고정장치와 특별 포장을 조건으로 이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항공사의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선택한 방법인데 글로벌 항공사들이 모두 손 놓고 있을 때 대한항공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 오히려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 모범이 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사실 몇 년째 갑질 및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시끄러웠던 기업입니다만 이런 발상의 전환으로 흑자를 기록하는 것은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얼른 코로나가 종식돼서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다시 여행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